이 영상은 군발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진단 받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군발두통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군발두통이라는 게요, 뇌졸중, 뇌수막염, 뇌종양 이런 2차적인 원인으로 인한 질환으로 인한 두통이 아니고서는 1차성 두통 중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두통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별명이 자살두통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간단히 여러분들이 겪는 증상을 설명을 드리면 한쪽 눈 주변, 관자놀이 주변, 앞쪽의 머리로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 몇 시간 동안 이게 지속이 되는데 주로 밤이나 새벽에 생기고요. 동반 증상으로 눈물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한쪽으로 이마에 땀이 나는 자율신경 증상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환절기 같은 일정 기간에 나타나고 매년 똑같은 7, 8월에 나타나는 분들, 아니면 봄철에만 잠깐 한 달 동안 시작되는 분들처럼 한 번씩 이렇게 일정 기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남자분들한테 거의 생기고요. 저는 여자 군발두통 환자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일단 한번 시작되면 한두 달 시기에 이런 통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군발이라는 이름이 붙게 돼서 군발두통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MRI를 찍고 오시는데요. 군발두통이 MRI상으로 진단되는 건 아닙니다. MRI를 찍는 이유는 혹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찍는 거고요. 이 군발두통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특정 계절이나 시간에 통증이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는데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자극으로 인해서 신경계가 막 흥분이 되고 얼굴에 지나가는 3차 신경의 신경혈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절기에는 밤낮의 길이가 바뀌잖아요. 날씨가 바뀜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 어려운 병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군발두통에 쓰이는 약을 원장님께서 처방을 해주실 텐데 두통이 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잘 드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강흡입제 같은 약물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하는 약으로 잘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아마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후두신경 주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두신경 주사는 2005년에 벨기에 학회에서 발표가 된 이후로 후두신경 주사가 군발두통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 A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통이 너무 극심하거나 한두 달 동안 너무 오래 매일매일 가거나 할 때는 예방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두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두통이 없는 시기에 매일매일 드시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엠겔러티라는 주사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엠겔러티는 썼을 때 연구상으로는 한 7, 80% 이상 환자분들이 통증이 많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걸 만약에 선생님께서 권유를 하신다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산소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계세요. 집에 강아지용 산소 호흡기를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의료용 강력한 산소 마스크가 아니면 그닥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이라면 그냥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산소 치료를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약을 잘 드시는 경우라면 응급실에 막 정말 뛰쳐갈 정도의 통증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발두통을 제대로 진단하는 거예요. 편두통인데 군발두통으로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치료를 위해 중요한 거는 군발두통이 맞는지 제대로 진단이 되는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군발두통은 정말 심하고 힘들지만 치료가 잘 되면은 극복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통증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